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뭘까요? 자, 문화가 이 시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이슈가 되는 거가 있죠. 버닝썬 얘기죠. 자, 버닝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해 빅뱅의 멤버 승리가 8월 지난해, 그러니까 27회 생일 때 8월에 JTBC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냉장고 부탁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MC가 수억 원대 초호화 생일 파티 겸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리핀의 섬 하나를 빌렸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생일 파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친목도모 겸 모였습니다. 그래서 섬을 통째로 빌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지금 29, 30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구나.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부러워서 방송에서 그것을 방영하고 대담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송에서 그것이 잘 되는 거고 멋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승리가 나온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폭행, 마약, 성관계, 동영상 유포, 공무원과 유착, 뇌물, 탈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승리한테 걸린 제목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마약 같은 경우는요, 마약은 우리가 봤을 때 마약은 단순간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잠복 공부하고 모든 것을 갖다 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금방 폭행을 했다가 결국 마약으로 넘어갔다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당장 우리 이번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3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중이라는 가수는 자기가 여자친구와 섹스 동영상을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여자가 고발해갖고 진정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담당 경찰관,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죠. 그것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유도해갖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입건된 상태가 됩니다. 경찰관도 그렇고 변호사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연예인이라는 특혜가 결국은 뭐예요? 공권력과 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순위가 요새 1순위, 2순위가 되는 게 아이돌, 탤런트, 배우 이런 게 하는 게 아이들, 청소년들의 기본입니다. 그럼 청소년들 배우는 것이 뭘까요?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원래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정중이라는 이 가수는 진정한 회개를 안 하고 또다시 3년 후에 또다시 이런 행동을 또다시 했습니다. 여자의 인권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배포하고 즐기고 그런 겁니다. 한때는 천주교 신자로서 필리핀에 선교 활동도 했던 사람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런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 음란하고 이거 쾌락을 즐기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는 그 사람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온 TV가 전부 다 모든 TV에 종편이나 공중파든가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거가 되냐면 전부 다 그런 쪽. 먹고 놀고 여행하고 거의 쓰고 먹고 그런 문화만 모든 것을 갖다가 문화로 모든 것을 갖다가 뒤범벅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실업률이 99년 이후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3%까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세부터 29세 청년 실업률은 10%로 됐는데 이 10%가 뭐예요?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어디냐면 0.6% 정도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8월 기준으로 하면 1999년이 10.7%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이 어떻게 하면 10%가 됐다면 IMF 이후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청년 5명 중 한 꼴이 사실상 백수입니다. 실업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원대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개인 사업자 대출로 빚을 내서 사업 손실을 메꾸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38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근데 20, 3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자살이랍니다. 자살. 왜 자살합니까? 앞으로 비전이 없다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주거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사회로서 점점 고립되고 결국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OECD 30억 회원국 중에서 어떻게 돼요? 평균 12명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28.7명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깝던 입장이 되는 거죠. 좌측에 보면 이 그래프가 보면 참 창피할 정도로 높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최악의 빙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 올해 상반기 대출 공짜 작년보다 8.8% 줄일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10년서부터 2014 학번, 그러니까 이 학번에서 보면 그때 5년간 역대 가장 많이 그 학교를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자는 5년, 남자는 7년으로 봤을 때 그때 지금 시대죠. 2018년, 19년, 20년이 가장 큰 빅 이슈가 되는 가장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10대 그룹 가운데서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룹은 거의 없고요. 예년 수준으로 뽑을 예정인데 채용 규모를 늘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자, 회사 어렵다, 취업은 좁은 문, 대기업 12% 채용 안 하거나 축소. 비즈니스 코리아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대기업 중 뭐라 그래요? 12%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2018년 3월 달 얘기입니다. 2019년 더 심각할 겁니다. 그게 얘기는 뭐냐면 회사 내부 상황이 어렵다. 어려움. 자, 그게 25.9%고요.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 20%. 신입사원 조기 퇴사. 꿈을 갖지 못하니까 아무리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그냥 퇴사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번 문재인 정부 와서 20대 청년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거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자, 이번 27일 날 정기주청서 조양호 회장이 연임이 실패됐습니다. 회장이 연임이 안 되고 회장을 못할 건 또 쫓겨난 겁니다. 자, 결국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경영공부의 리스크, 현실화, 우려 딱 얘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나왔던 게 11.56% 대한항공의 11.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 안 되겠어. 횡령 배임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임을 갖다 반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조양호 회장은 연임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 잘못했습니다. 왜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땅콩 회항 사건들, 그죠? 그 다음에 물병 갑질, 그 다음에 그 조양호 회장 부인이 그 가정부 필리핀한테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이런 물에 인해서 꽁꽁꽁 얼어붙고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불황의 늪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하겠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내용이 드루킹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간섭이 본격화될 것이다. 신호탄입니다. 자,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 회장 그룹 회장이 어떻게 해요? 나 아시아나 회장 그만둘게 하고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왜요? 그 전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퇴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위원회에서부터 너희들 부실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 거기에 대한 어떤 가구책을 내봐 그랬더니 그걸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일 제출해서 거래 정지가 될 뻔했죠. 그러면서 자구책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갖다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죠. 아시아나 그룹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부실에 빠지면서 전체 그룹의 재무 리스크가 퍼져서 결국은 김상구 회장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해 무려 1950억 원의 단기 손실을 갖다가 순손실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민연금 최태원 회장 연임 좌지우지.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SK 회장은 지금 이 나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 무지하게 호의적으로 하는 그 그룹의 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연금 이 최 회장 사내 연임 반대를 불구하고 주요 안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의 최 회장 사내 연임 안건과 염 전 총장의 사회에서 선임 안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도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얘기합니다. 그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지금 네가 왜 그 그러니까 부실 기업인데 왜 상장을 해서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서 제1모직을 갖다가 왜 그 삼성물산과 그 3대1 그런 입장으로 만들었느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삼바라고 했는데 삼바가 원래 어디다가 하냐면 나스닥에다가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좋은 기업인데 왜 국내에서 안 하고 왜 미국에서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국 코스닥에서 상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앨런 머스크가 누구죠? 앨런 머스크가 했던 그 전기 자동차 그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그 적자입니다 계속. 근데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익을 얻고 거기 상장이 된 거죠. 결국 뭐냐면 어디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바람에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근데 워낙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왜요? 전부 다 적폐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대, 20대는 자살률 증가. 자, 아까 자살률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연령대별 자살 동기 10대에서 40대는 뭐예요? 정신적 어려움이에요. 이거 버티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넌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산포 시대.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결혼도 없고 자식도 없다. 결국은 뭐였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는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 50대에서부터 6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똑같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뭘까요? 시집 장가가고 명퇴당하고 결국 자살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 이게 병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자, 좌측에 이 그래프를 보면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80대는 점점 줄어들고 70대도 자살률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10대, 20대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어떤 걸 가르쳐줄 거예요? 비전을 가르쳐줍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 뭐가 잘못됐던 거. 10대, 20대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전을 꾸고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를 놓고 자,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내가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이것을 정의를 휘두르면은 옳은 거가 나오는데 나쁘고 힘들고 사악한 사람이 정의라는 각구성 칼을 휘두르면 뭐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누구예요? 사울왕이 결국은 정의를 휘둘렀죠. 금식해 라고 했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는 게 정의라는 걸 갖고서, 적폐라는 걸 갖고서 정의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그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럼 진리는 과연 뭘까요?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하고 성령과 같이 한다면 결국은 정의와 진리는 똑같이 될 수가 있지만 진리를 외면한 정의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